고급 레스토랑 동창회장. 한 여자의 머리 위로 붉은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가난한 건 죄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뒤집어 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사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명절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인데요. 명절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10,000원짜리 버스표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10,000원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국내 최대 그룹사의 사모님이 되는 것. 그것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가 밝혀지는 극적인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명절이었거든요. 내년이면 졸업이고 취업 준비에 바빠질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 여유로운 명절이겠다 싶었어요. 표를 끊으려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섰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갑을 어디다 뒀지? 할아버지는 점점 초조해지셨어요. 뒷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 많은데. 민지는 할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제가 끊어드릴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를 돌아보셨어요. 아니, 아가씨, 그럴 순 없지. 괜찮아요. 명절인데 고향 가셔야죠. 민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10,000원을 꺼내 표를 끊어드렸습니다. 사실 민지에게도 10,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던 형편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아가씨, 연락처 좀 알려주게. 꼭 갚아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좋은 명절 보내세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민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민지야, 남한테 베푸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그 말씀이 오늘따라 더 와닿았습니다. 한편 버스에 오른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늘 같은 순수한 친절은 오랜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아직 있구나. 그날 할아버지는 민지의 얼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비서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했습니다. 추석 아침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매표소 CCTV를 확인해 보게. 네, 회장님.
그날 나를 도와준 젊은 여학생을 찾아야 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움직였어요. 이틀 뒤 민지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이름은 김민지. 서울 소재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성적은 상위권.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성실한 학생. 할아버지는 민지의 프로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게. 정중하게. 어떤 명목으로 연락을 드릴까요? 우리 그룹 신입 채용 면접 제안으로 하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민지의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가 빠듯했어요. 특히 요즘은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쓰고 스펙 쌓기에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학생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대한그룹 인사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민지는 순간 멈칫했어요. 대한그룹?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그 대한그룹. 혹시 스팸 전화 아니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취업 사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정식으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학생분께 저희 그룹 채용건으로 면접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면접이요? 저 대한그룹에 지원한 적 없는데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특별 채용 케이스입니다. 특별 채용이요? 자세한 사항은 면접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저희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요? 저 정말 지원한 적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분을 주목하게 됐고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민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니. 계열사만 수십 개의 직원만 수만 명인 대기업.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 사기는 아닐까? 아니면 누가 장난 전화를 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대한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인사팀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전화 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진짜네. 민지는 믿기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학교 앞 우체국에서 민지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대한그룹 인사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중한 초청장과 함께 면접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김민지 학생께 대한그룹 특별 채용 전형을 안내드립니다. 초청장 디자인부터가 고급스러웠어요. 두툼한 종이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초청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온 거야?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런 경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지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공모전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아니,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럼 뭐지? 진짜 신기하다. 친구들도 다들 놀라워했어요. 민지는 금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지는 꿈을 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꿈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민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했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 입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민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 민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와,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김민지 학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은 복도와 고급스러운 그림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민지는 안내받은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인사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민지 학생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이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한그룹 회장이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큰 문이 열리고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 계신 할아버지 한 분. 뒷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민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추석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래 나야. 그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니.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지에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놀랐지? 나도 그날 자네가 도와준 게 참 고마웠어. 그래서 꼭 다시 만나고 싶었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네. 하지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정말 드물더군. 민지는 가만히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네는 아무 데가 없이 낯선 노인을 도왔어. 그것도 자네에게 10,000원이 큰 돈일 텐데 말이야.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오늘 자네를 이렇게 부른 거야. 회장님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채용 제안서. 졸업하면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서 일할 의향이 있나?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정식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그것도 신입사원이 아니라 특별 채용 조건으로. 이건 부담 갖지 말게. 자네의 능력을 믿고 하는 제안이야. 성적도 확인해 봤는데 충분히 훌륭하더군.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줄 아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민지는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어요. 10,000원이 이런 기회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게. 졸업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회장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민지 학생. 네, 회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게. 그 마음씨 잃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민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대한그룹에서 채용 제안 받았어. 뭐? 우리 딸이?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추석 아침 버스 정류장 이야기부터 오늘 회장실에서의 만남까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구나.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엄마가 늘 말했잖니. 남한테 베푸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응, 엄마.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실감했어. 전화를 끊고 민지는 채용 제안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이야. 민지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0,000원이 내 미래를 바꿔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진심 어린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민지는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지는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대한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한물산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첫날. 민지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강당에 모였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조금 위축됐어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믿어주셨잖아요. 교육이 끝나고 부서 배치가 나왔습니다. 민지는 경영기획팀에 배정됐어요. 핵심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이 민지를 불렀어요. 김민지 사원 맞지? 네, 팀장님. 자네가 회장님 특별 추천으로 온 사람이라던데.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강조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민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팀장은 민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좋아. 그럼 실력으로 보여줘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업무가 주어졌어요.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신입사원에게는 꽤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민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했어요. 도서관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보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팀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잘했어. 강조 팀장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입치고 분석력이 뛰어나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료들도 하나둘 민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6개월이 지났어요. 민지는 어느새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핵심 역할을 맡았고 성과도 좋았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민지의 업무 보고서를 보셨습니다. 비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잘하고 있다더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해야겠다고. 입사 1년이 됐을 때 민지는 우수사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민지. 객석에서 회장님이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10,000원이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특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파 사원이 된 거죠. 입사 2년 차가 됐을 때 민지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동기 중에서도 빠른 승진이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지 대리 처음 왔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 특별 채용이라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오해했더라고. 자넨 정말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팀장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민지는 회사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민지의 업무 성과를 조용히 체크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지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셨거든요. 입사 3년 차. 민지는 이제 팀의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민지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급 레스토랑 동창회장. 한 여자의 머리 위로 붉은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가난한 건 죄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뒤집어 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사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명절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사 3년 차 여름이었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그룹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주사와 계열사가 함께 진행하는 건이었죠. 첫 회의 날. 민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 계열사에서 온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실 앞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주 대표 박준혁입니다. 민지는 순간 놀랐어요. 지주사 대표라니. 그럼 회장님의 아드님이겠구나. 준혁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말투. 민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혁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지 대리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일하신다고.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민지는 실무 총괄을 맡았고 준혁은 전체 지휘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회의도 많았고 보고도 잦았습니다. 준혁은 민지의 업무 스타일을 눈여겨봤어요. 꼼꼼하면서도 창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민지 대리님, 이 부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는 날도 많았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이 사무실을 지나가다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민지가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네, 대표님. 내일 보고 자료 준비 중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니까. 감사합니다. 준혁은 휴게실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어요. 잠깐 쉬어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지 대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준혁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버지께서 발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민지는 추석 아침 버스 정류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준혁은 민지의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준혁은 민지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끌렸어요. 민지는 준혁의 따뜻한 리더십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회식 자리에서 준혁이 민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지 대리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업무 얘기도 하고.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준혁은 민지와 있으면 편안했어요. 대표라는 직책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민지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도 준혁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준혁이 민지를 좋아한다는 것도, 민지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회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와 준혁은 7년간 연애를 했어요. 주변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민지, 그날 자네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앞으로 잘 부탁하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지의 고집이었어요. 호텔 결혼식은 너무 거창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할래요. 준혁은 민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민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차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준혁은 지주사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았어요. 결혼 3년 차. 민지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혁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응, 조심해야 해. 회장님도 손주 소식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귀여운 여자아이. 민지는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민지는 재벌가 며느리가 됐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었어요. 비싼 옷보다는 단정한 옷을 선호했습니다. 회식 때도 직원들과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사모님, 차 보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이 더 빨라요. 민지의 검소한 생활은 회사 안에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민지를 존경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정말 다르시다. 맞아, 전혀 안 변하셨어. 민지는 기부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복지시설을 찾아갔어요. 준혁도 민지의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 10년이 됐습니다. 민지는 이제 부장이 됐어요. 준혁은 여전히 지주사 대표로 일했고 회장님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딸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민지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민지는 초대장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았던 시절. 도시락을 못 사가서 점심시간마다 숨었던 기억. 낡은 옷을 입고 다녀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일. 특히 수진이라는 친구가 심했어요. 너 집 진짜 가난하구나. 냄새나. 야, 김민지 오늘도 도시락 없어? 불쌍하게. 어린 민지는 그 말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민지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란다. 민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동창회 가볼까? 준혁에게 물었어요. 가고 싶어? 솔직히 좋은 기억은 없어. 근데 궁금하긴 해. 다들 어떻게 사나? 그럼 가봐.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괜찮아. 민지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어요.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명품 안 입어도 돼? 준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나답게 가는 거야.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민지는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지의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 김민지? 누군가 민지를 알아봤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동창들은 민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전혀 안 변했네. 옷 좀 봐, 여전히 수수하게 입니네. 민지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화려하게 열렸어요. 한 여자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30년 전 민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 친구. 수진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왔네? 오랜만이야. 사람들이 수진에게 몰려들었어요. 와, 수진아, 너 완전 부자 됐구나. 가방 샤넬 아니야? 완전 최신 거잖아. 수진은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니거든.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때 수진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민지에게 향했어요. 어머, 김민지? 수진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수진아.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너. 수진은 민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네. 민지는 그 말투에서 30년 전과 똑같은 기운을 느꼈어요.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 근데 넌 지금 뭐해? 직장 다녀. 어디? 대기업?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한그룹이라고 말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응, 그냥 회사 다녀. 그냥 회사? 그럼 작은 회사구나. 아직도 그렇게 사니? 수진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결혼은 했어? 응, 했어.
남편은 뭐해? 회사 다녀. 역시 평범하게 사는구나.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수지는 마치 민지를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민지는 참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잖아. 도시락도 못 사오고. 수진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들 기억하지? 민지 옷 맨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누군가 말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 어때 사실인데. 근데 민지야 지금도 그렇게 살아? 나는 행복하게 살아.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 그 수수한 옷 입고 작은 회사 다니면서 수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가난하면서 무슨 행복이야. 민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반응을 보며 비웃었어요. 왜 또 참아? 그때도 맨날 참기만 했잖아. 주변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수지는 테이블 위에 포도주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김민지. 너 진짜 불쌍하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포도주를 민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갑고 붉은 액체가 민지의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민지는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평온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실수가 아니지? 수지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난은 습관이거든. 몸에서 냄새가 배. 포도주로 좀 덮어줬어.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표정들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민지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조사 사모님. 남자는 민지에게 달려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포도주에 젖은 민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수건을 꺼내려다 떨어뜨리고 다시 줍고.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아니 먼저 수건을. 아 어떡하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바로 수진의 남편 박도현이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수진은 남편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은 수진을 힐끔 보더니 다시 민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는 계속 허리를 굽힌 채였어요.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아 정말 어떡해.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지금 큰일 났어.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민지는 조용히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 드세요. 여기선 직함도 예의도 다 내려놓아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제 아내가 이런 무례를. 그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을 돌아보는 그의 눈빛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수건과 생수를 들고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옷 클리닝은 저희가.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정리할게요.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대체 뭔데? 저 여자가 누군데 이래? 도연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소나기였어요. 여보 지금 우리 끝장날 수도 있어. 뭐?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김민지 사모님이야. 대한지주 박준혁 대표님의 부인.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숨을 죽였어요. 뭐라고? 대한그룹? 민지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다시 민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어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어떤 보상이든. 민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원님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동창들이에요. 도연 씨 부인과 저는.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더욱 난처해했어요.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모님, 이건 괜찮아요.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도연은 물러서지 못했어요. 계속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옷 클리닝 비용이라도. 됐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물러섰어요.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었어요. 챕터 9 반전의 순간 품격의 무게. 민지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려 있었어요. 놀람과 미안함과 부러움이 뒤섞인 표정들. 여러분.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냥 동창들이 궁금해서 왔어. 민지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다만,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민지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너 오늘 내 머리에 포도주를 부었잖아.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도 참았어. 오늘도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다른 선택을 할게. 동창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는 대신 경계를 그을 거야. 민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는 내가 가난했다고 놀렸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대했고.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 말에 레스토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준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지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지야, 조금만 더 있다가. 한동창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죠.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어요.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 자리 계산이요. 아, 사모님 괜찮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민지는 카드를 밀어 넣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어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차라도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지만 도연 씨. 민지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은 회사와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부인과 대화 나누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강조. 민지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반바람이 시원했어요. 젖은 옷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에 앉으니 준혁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오늘 어땠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 이야기도 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민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말해야 할 걸 말했거든. 준혁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명예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회장님의 따뜻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오늘 동창회 다녀왔다며? 네, 아버님. 어땠나?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절 아침에 10,000원이 오늘은 다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어떤 이야기? 가난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것도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더 존경하네. 과찬이세요. 아니야.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게 진짜 품격이야. 전화를 끊고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당신 생각에 잠겨 있네? 응. 그냥 생각했어. 뭘?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000원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잖아.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르고. 준혁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 아니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명품백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평범하게 출근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부장님, 어제 동창회 어땠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봤거든. 민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친절은 오래 흐른다.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민지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무 못됐었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 괜찮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오늘도 평범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갈 거예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아이와 놀아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출근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직장인으로, 한 명의 엄마로, 한 명의 사람으로. 진정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있으니까요. 민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민지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